네, 이번 시간은 무역 창업 실무 제3장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역 창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창업 아이템 선정입니다. 남들과 다른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망하는 그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충분한 탐색과 충분한 시장 조사와 또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수집해야만 성공 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업은 국제 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를 연결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매개 활동인 무역 아이템의 선정은 창업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무역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아이템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서도 끊임없이 다음 아이템에 대한 탐색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 탐색입니다. 특정한 아이템으로부터 무역 거래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우리는 아이템 탐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한 다음 경쟁 품목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이템 선정의 기본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관련 기술과 국내외 동종 제품의 수준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기술이나 제품의 발전 방향, 수요의 방향 예측 등이 바로 무역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자가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 동향 내지는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소무역 창업 기업은 기업의 규모나 역량 면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무역 정책 기관들의 무역 통계나 자료, 시장 동향, 제품의 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협회, 코트라 등의 유관기관 웹사이트를 검색을 통해서 해외 시장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의 동향이나 유통에 관련된 자료를 국내 산업통계나 유통 및 마케팅 전문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터넷 무역의 경우에는 국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그 제품의 아이템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박람회를 직접 참관을 하고 또 아이디어 제품이나 신기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현지 시장이나 전문 상가를 방문해서 직접 바이어들을 발굴하거나 국내에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탐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템이 선정되면 우선 제품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역을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정보 수집. 둘째,
기존 기업이나 체험자 또는 종사자와의 면담. 셋째,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 및 정밀 분석을 하고 난 후에 넷째,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한 발전성 여부 등의 타당성 분석. 마지막으로 최적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아이템 탐색은 그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혹은 서적, 기타 대중매체나 전문기관의 웹사이트, 또 해외 온라인 오픈몰, 그다음에 각종 무역이나 경제단체 또는 외국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 또 무역 대표부 등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원천의 정보 소스는 다양하게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 중에서 해당 무역 창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원천 기관이나 경로를 선택해서 사전에 설계를 해두고 주기적인 방문과 탐색 활동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이템 선정에 대한 원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장성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무역을 성공하려면 해당 시장에서의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매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수요 유발 요인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의해서 만든 신제품이거나 가격이나 품질, 기능 등의 면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시대 흐름이나 트렌드에 맞는 시적절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역 창업가는 자기만의 무역 아이템 분석을 위한 경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검색, 서칭 작업을 하며 시장의 수요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성공한 아이템의 성공 요인들을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그 아이템 탐색의 직관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선정된 아이템을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예상 판매 가격에서 해당 제품의 원가를 계산해 보고 목표로 한 수익률이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예상 판매 가격이 경쟁 제품이나 또는 유사 제품의 시장 가격을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원가는 공급사나 또는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원가와 운송 비용, 통관 비용, 각종 수수료, 제세 공과금, 인증 비용, 기타 예비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마진이 생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성입니다. 선정한 아이템으로 가능한 장기적으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성장성이 있는 제품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아이템인지 또 상당 기간 성장할 아이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직관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산업을 발달 단계로 성장기나 성숙기, 쇠퇴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쇠퇴기에 있는 사양 산업의 아이템을 선정한다면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 주기가 짧다는 것은 그 후속 모델이나 신제품의 개발 주기가 짧기 때문에 선택한 아이템으로 본격적인 수익을 거두기 전에
또 새로운 신규 제품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자, 제목 3절에서는 아이템 분석 및 확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분석입니다. 무역 창업 기업은 탐색한 아이템 중에서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분석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아이템의 선정 원칙에 따라서 시장성과 수익성과 성장성을 판단한 뒤에 주변의 전문가들과 상담과 조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선정 시에 고려할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자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아이템을 탐색하거나 분석하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첫째, 창업자의 지식과 기술, 경험이 많은 분야에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창업자의 이전 직업이나 직장과 연관된 분야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과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향후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업자가 취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라면 일반인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이나 시장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미나 기호품에 대한 산업이나 시장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트렌드와 창의적 발상입니다. 우리가 무역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치의 스펙트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변하지 않을 근본적인 가치에서부터 최첨단의 유행과 트렌드의 다양한 가치의 스펙트럼 중에서 창업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의식주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 여성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등에 대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은 안정을 추구하는 창업 기업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분야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창업 기업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제품에서 한두 가지의 가치를 빼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특성과 가치를 융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그러한 가치를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하거나 수입할 때 우리는 무역업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창업자의 조건과 역량입니다. 아이템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자의 조건과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많고 시장성과 수익성, 성장성이 높은 아이템을 발굴해도 창업 회사의 조건이나 창업자의 개인적인 역량을 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창업 회사의 운영 자금과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거나 창업자의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또 아이템 선택의 한계가 반드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샘플 거래에 대한 시장 테스트입니다. 창업자가 무역업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창업 초기에는 소량의 샘플 거래로서 시장 반응을 테스트한 후에 점차적으로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잠재 고객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에서는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고 없이 빠른 수익 회전으로 운영 자금의 부담을 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법 제도적인 제한 사항입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수출입 절차상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테러 등의 보안 문제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수출 규제가 있는 품목이 있고 이를 우리는 전략 품목이라고 합니다. 또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품 등은 식약청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전기나 전자, 통신 제품은 전자파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수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허가나 승인, 인증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기술 자료와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또 비용과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규제 요소들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 현지의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 아이템을 확정하기 전에 해외 현지에서의 사회 문화적인 차이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또 문화적 관습이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선호되지 않는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무역 창업 기업은 직접 현지 조사를 통해서 사회 문화적 차이를 검토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 아이템을 선정할 시에는 현지 대사관이라든지 포트라나 무역협회 등의 전문 기관을 통한 자문을 통해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 아이템 선정 시에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윤의 폭이 적은 아이템, 또 납기나 판매 소요 기간이 길어서 수익 회전이 길어지는 아이템, 또 일시적인 계절적 수요가 강한 아이템은 창업 기업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아이템의 수요가 디자인이나 색상에 따라서 민감한 제품, 또 종류나 사이즈가 많은 제품 등은 특정한 디자인이나 색상, 종류, 사이즈에 따라서 수요가 집중될 경우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로 취급할 아이템은 가볍고 부피가 작고 포장이 편리하며 유통기간이 길고 공급하는 납기가 짧은 품목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발굴 10개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기 관심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하라. 관심 분야나 좋아하는 분야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관련 아이템으로 시야를 확장하라. 하나의 성공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였다면 그 아이템과 연관된 주변 아이템으로 관심을 넓히고 종류를 늘려서 나가면 좋습니다. 셋째,
자기만의 아이템 발굴 소스를 찾아라.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는 많은데 현재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인기가 있는 아이템, 아이디어 상품 등의 검색어로 인터넷 국내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색하기를 권합니다. 넷째, 시대 변화와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라. 시의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앞서가는 아이템은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또 이미 남들이 관심을 집중된 아이템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시의 적절한 아이템이라고 판단하면 빠른 실행만이 성공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과 아이디어 발굴은 생활 속에 있다. 생활 주변의 아이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 아이템을 사용할까? 라고 항상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더하기, 빼기, 확장, 축소를 고민해 보라.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창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혹은 전혀 이질적인 다른 제품과의 기술, 기능, 디자인, 서비스, 색상 등의 아이템 구성 요소를 변형해 보면 전혀 새로운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과 창의적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아이템 발굴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장성과 수익성도 주목하라.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 아이템으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앞서 설명한 아이템 선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아이템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여덟 번째, 사업 성공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라. 성공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공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공 요소를 벤치마킹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을 권합니다. 아홉 번째, 대박을 추구하지 말라. 작지만 실속 있는 아이템과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에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계명 열 번째는 사람과 수요자를 잇는 실제 시장에서 배워라. 상상 속의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적용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품과 수요자와 공급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 제품 소싱의 꿀팁, 그다음에 2021년 한국이 열광하는 세계의 트렌드, 그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 창업 아이템, 그다음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로 중국에서 무역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 세부나 아이템 선정 등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